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이재명의 선거법 항소심의 재판 지연 전략, 아마 이거 4가지 정도 방법을 쓸 것입니다. 거기에 어떻게 우리가 분쇄해야 되느냐. 이재명의 꼼수를 꿰뚫어 보고 있어야 그대로 이게 대응해서 분쇄해야 할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 가지 법조인들끼리 의논하고 또 고민도 해보고, 이재명이 어떻게 공직선거법 항소심을 시간을 끌려는 게 꼼수들을 쓸 텐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막을 수 있을까? 이런 문제인데, 지금 일반적으로 법조계에서 우리 법조인들은 시간 끄는 방법을 잘 알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대표적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사건을 맡으면요, 시간을 끌어야지, 시간을 끌어야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이게 실효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좀 외국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변호사가 외국에 급한 일 있다고 가면 또 이게 재판이 공전 하루 정도는 한 번은 봐주잖아요. 오죽하면 제가 외국까지 한번 갔다 왔다니까요. 의뢰인이 아무 이유 없이 재판 끌려고 외국 비행기표 끊어줘가지고, 참 이게 저도 그런 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그럴 수 있어요. 재판 끌다 보면. 이재명이 어떻게 끌까? 제가 우리 보는 거는 4가지 정도 아마 방법을 쓸 건데, 4가지. 이걸 분쇄를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첫째는요, 벌써 쓰고 있죠. 첫째는 아마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안 받는 거예요. 법원에서 통지서가 날라오면 안 받는 거예요. 이 방법이 하나 있고요. 그래도 그것 좀 며칠 끌었잖아. 한 일주일이라도. 하루가 중요하니까. 하루가.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안 받으면 항소심이 본격 시작이 안 돼요. 왜냐하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 이유서를 내야 본격 시작되니까. 이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2번째 방법은 변호인 선임을 안 하는 거야. 실제는요, 제가 뭘 했습니까? 제가 제보 받은 거 이야기했죠? 이재명이가 민주당이 추천한 변호사들은 3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도 했다. 제가 그 제보도 받았잖아. 이미 변호사들은 절벽에 선임이 돼 있겠죠. 근데 선임서를 안 내. 왜? 변호사가 없으면 재판이 진행이 안 되니 안 내. 이게 2번째 꼼수고요. 그 다음에 3번째가 아마 가장 지연시키려 하는 게 뭐냐? 무더기로 정인 신청하는 거예요. 무더기 정인 신청. 특히 백현동과 관련해서. 이제 김문규는 정인 신청이 어렵지. 왜? 골프장 사진 조작해서 골프 안 치다 이거밖에 없으니까. 김문규 알았냐 몰랐냐는 게 무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게 입증이 안 됩니다. 이재명이 무죄 받은 건 입증 못 하니까, 김문기 씨 몰랐다는 부분은 이게 어려우니까 백현동으로 또 무더기 정인 신청해서 끌자. 이런 방법이 3번째고요. 그 다음에 4번째가 중요한 게 무단 불출석. 나 바빠. 나 야당 대표인데 윤석열 탄핵한다고 바빠. 국회 재판 못 가겠어? 이런 식으로 무단 불출석. 근데 단식하기는 쪽팔리지. 단식하기는 그렇게 무단 불출석. 크게 보면 4가지로 이재명이가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 끌어내리고 재판 중단시키려고, 대선 국면으로. 대선 가면 그냥 안 나가버리도 배째라지 대선 가면. 이럴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막아내느냐. 요 4가지 꼼수를 제가 말씀드리면요. 결국 중요한 거는 재판부의 의지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민의 감시가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 언론의 감시, 제처럼 이게 중요한 거예요.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법원에서 단호하더라고. 와,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통지서 안 받았다고 제가 방송했잖아요. 통지서를. 그랬더니 우리 법원에서 재판부, 대구 송현여고 재판장 최은정 재판장 이야기했죠? 이분이 실제 재판장이 대등 재판부거든요. 대등 재판부. 그래서 재판장이 최은정, 이분이 재판장을 맡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판부가 주심은 이예설,
이예설, 주심이고 판결문 초안서는. 그 다음에 재판 진행을 책임지는 재판장은 최은정이에요. 은정. 그 다음에 이거 실제 기수가 제일 높은 판사는 정재호입니다. 정재호. 그러니까 정재호는 이제 이거 아니 연수원이 25기야. 최은정은 30기고 30기라는 게 김동현이나 전북의 그 한승진 다 부장 30기입니다. 최은정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주심 이예설은 이제 31기예요. 이예설은 31기야. 근데 진행과 관련해서는 최은정 판사가 주도권을 지는 거예요. 근데 최은정 판사가 제가 대구 송현여고 노태잖아요. 제가 송현여고 하면 이게 참 이게 아련한 옛날에 추억이 있는데요. 제가 자세한 거는 말씀 못 드리고 할 때 송현여고 나왔습니다. 대구에. 근데 아주 재판 진행이 확실합니다. 딱 이재명이가 안 받았더니 이틀 만에 또 이게 보낸 거예요. 보통 이게 이틀 만에 이렇게 보내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재명이가 딱 폐문부제 송달 안 받으니까 이틀 만에 다시 보낸 거예요. 그럼 하루는 또 가거든. 근데 이번에도 안 받으면 이게 조치 취할 겁니다. 공시 송달도 있고. 근데 그거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금 여론전으로 가야 돼. 계속 제가 방송에서 왜 송달 안 받냐. 그러니까 법원은 이게 이틀마다 계속 보내면 이제 송달 몇 번 안 받으면 이게 이재명이도 이게 벼룩도 낯짝이 있지. 어떻게 끊느냐고. 이런 식으로 법원이 단호한 모습은 아주 좋습니다. 최은정 부장 이틀 만에 또 이게 송달서 또 보낸 거 아닙니까? 계속 안 받으면 이게 방송에서 우리가 계속 제가 공격을 해야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스피커들이. 왜 송달 안 받냐? 너 어디 살아? 너 누구 집에 살아? 너 또 김부선이 집에 갔어? 왜 집에 없어? 아무도. 김혜경이 어디 갔어? 이렇게 계속 공격을 해야지. 공시송달 가면 20일 이상 걸려. 20일 이상. 근데 이것도 무슨 방식? 아니 맨날 TV 노는 야당 대표가 폐문부제 집이 없어가지고 공시송달한다. 공송달은 외국 도망간 거는 잠수타들 타는데 이게 말이 돼? 이게 나라냐고. 공송달은 안 가겠지. 그냥 두세 번 이틀마다 보내면 받겠지. 저는 그래 봅니다. 야, 이거는 재판장, 최은정 재판장 잘하고 있습니다. 이틀 만에 딱 다시 보내잖아. 이재명이 이제 받겠지. 한번 봅시다. 그거는. 자, 그 다음에 변호인 선임요. 이거 안 하면 그냥 뭐 필요적 변론 사건도 아니니까 그냥 진행해도 됩니다. 아니면 더 좋은 게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국선 변호를 그 자리에 선임하거든요. 요즘에 국선 변호가 항상 옆에 있기 때문에 그냥 국선 변호로 진행해버리면 돼요. 근데 이 변호인 없어도 될 거. 필요적 변론 사건은 아니라. 필요적 변론은 이게 강간 사건, 살인 사건, 이 중대 범죄는 변호인 없으면 안 되는데 이 선거법에 지하기 싫은 변호인 없어도 진행하잖아요. 변호인 선임 없어도 그냥 진행하면 돼. 아니면 국선 변호를 붙이면 된다니까. 그 자리에서 보통 이게 빨리 선임서 안 내고 꼼수로 끌면요. 특히 중대 사건을 많이 끌잖아. 그러면 이게 꼭 재판장 하는 게 국선 변호를 붙여줘요. 그러면 이게 그냥 재판 진행해버려. 그거 지금 몇 번 당하고 봤잖아요. 우리 좀 늦게 내면요. 국선 변호가 먼저 된다니까? 그럼 나중에 이제 내면 국선 변호 취소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게 그냥 진행해도 되고, 필요적 변론이 아니면, 그 다음에 필요적 국선 변호로 진행이 된다. 이거는 이게 선임 계속 안 하면 재판 날짜 잡아서 진행하면 된다. 이걸 두 번째 분쇄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이걸 잘해야 돼. 무더기 정인. 무더기로 정인 신청하면요. 여기서 이제 재판장이 결정합니다. 결국 최은정 재판장의 의사가 재판 진행과 관련해서는 중요합니다. 대등 재판부니까. 대등하니까 옆에 두 명, 물론 의견 표명하지만 개입 잘 안 할 겁니다. 그게 관행이니까. 그러면 1심에 놓은 정인은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불어. 안 받아주면 됩니다. 그게 이화영 재판부의 문주영 부장 수원고등법원에 이화영 재판부의 문주영 부장판사가요. 이화영이가 항소심에 시간 끌라고 별의별 정인을 신청했는데 딱 누구 받아줬다? 딱 국정원 직원 하나. 그 다음에 쌍방울의 김성태 회장. 그 다음에 박용철 부회장. 딱 3명만 정인 다시 한번 부른다. 1심 정인을. 나머지는 다 커트 해버렸죠. 그 다음에 이화영 측의 정인은 북한의 대북 사학가. 제가 사기친다고 거짓말했다고 위장했다고 그랬잖아요. 북한에 몇 번 갔다 온
요 한 명. 그러니까 이제 거의 안 받아줍니다. 그 중요한 대북 선거 어마어마한 사건인데 그것도 신진우 부장이 다 2년 2개월 동안 했잖아. 필요 없다. 딱 3명 이걸 금방 되거든. 왜? 뭐 내용이 다 이게 자백하니까 김성태 회장이나 박용철 다 자백하잖아. 그러니까 이게 금방 끝나잖아요. 원래 따라. 그러니까 제 말은 이거 1심에서 나온 공무원이 이미 한 20여 명 됩니다. 한 24, 5명의 정인이 있거든. 전체 정인이 50명이니까 김문계하고 대장동, 백현동 이게 2개잖아. 그러니까 1심에 나왔던 정인은 꼭 필요한 한두 명 외에는 안 받아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재명 측의 정인 중에 뭘 입증하려고 하는데 뭘. 그래서 이게 입증 취지가 필요 없으면 이게 커트. 기억하시면 돼요. 이재명 측의 정인은 한두 명 받아두면 돼요. 이화영이도 1명 받아주죠. 1명. 그러니까 총정인이 4명밖에 없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그 대북 송금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잖아. 뇌물. 근데 이거야 뭐 선거법 이거야 간단한데 이미 50명의 정인이 나왔잖아. 2년 2개월 걸렸잖아. 50명의 정인이 또 정인을 중복되게 부르거나 이제 안 부르는 정인이 어디 있겠느냐고. 여기서 또 중요한 게 그 실기한 공격 방어는 각하한다는 게 우리 법에 중요합니다. 이미 타이밍, 실기, 기회를 잃어버린. 그러니까 정인 신청하려면 1심하고 2심은 연속되거든요. 1심하고 2심은 속심이랍니다. 연결되는 거예요. 대법원은 사후심이고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사후심이고 아니 별도고 1심, 2심은 하나의 재판입니다. 하나의 연결, 속심, 연결되는 재판이에요. 그러니까 1심 때 네 정인 신청하지 왜 이제 와서 하니? 이미 네 신청할 기회가 지나서 기회를 잃어버렸다. 실기한 공격 방어 방법. 이 말은 너무 늦게 낸 증거는 각하시기 부립니다. 아주 이게 재판장이 이렇게 하면 돼요. 이재명이가 쓸데없는 정인을 신청하면 야 1심에서 왜 안 했어요? 2년 동안 뭐 했어요? 각하. 또는 입증 취지하고 관계없네요. 뭘 입증하려고 합니까? 이게 각하. 왜? 협박 그 부분만 있으면 되거든. 그 다음에 1심에 놓은 사람 각하. 이렇게 철저하게 법원에서 단호하게 증거에 대해서 재판장이 증거에 대해서 이미 커트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아마 그래 할 겁니다. 최소한 정인만 받아줄 겁니다. 받아줄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한다? 몰아서 하는 거예요. 양문석 봤죠? 선거법. 양문석 선거법 보면 일주일에 모든 정신문을 끊는다. 3일간 매일 해 매일. 이틀 하고 하루 쉬었다가 그 다음날 양문석이가 1월 초에 그렇게 하잖아. 제가 방송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측 정인 다 해가 우리 4명 더 받아줍니다. 그러면 이게 언제 날 잡아서 일주일에 끝냅니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이래 할 것 같아요. 한번 지켜봅시다. 그게 원칙이니까 선거법에. 이게 3번째 무더기 정인 신청에 대한 대처 방법이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에 4번째가 이재명이 무단 불출석. 판사가 허가를 안 해줄 테니까. 그냥 그러면 김동연이는 뭐 봐주지. 김동연이는 이재명이 고향 앞에 지니까 김동연 체포한다고 가짜뉴스 지금 퍼뜨리고 있잖아요. 물론 사법부 이게 명백한 가짜뉴스라고 제가 확인했기 때문에 이건 말도 안 되는 터무니없는 그거는 제가 따로 방송을 했죠. 김동연 체포 가짜뉴스를 이게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계엄해서 김동연을 체포해라 이렇게 가짜뉴스가 퍼지고 있는데 저는 김동연을 판사로도 안 보는데 그래도 이게 체포까지 말로 합니까? 항소심에 바로 뒤집어질 텐데 그 체포할 이유가 없잖아. 근데 김동연은 이재명이가 무단 안 넣어도 이게 제재를 안 하죠. 안 하죠. 근데요. 선거법은 다릅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선거법은 633이죠. 그래서 골석 재판이 가능하다고 법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재판은 이재명이가 안 놓으면 솔직히 구속 외에는 방법이 없어. 일반 재판에서 이재명이가 안 논다. 그럼 일단 이게 구속을 해야 돼. 그러면 구속했는데 교도소에서 안 논다. 이런 게 교도관이 업어서 올 수는 없잖아. 그때는 골석이 돼. 그러니까 제가 정리해보면 일반 재판, 대장동처럼 일반 재판은 피고인이 안 놓으면 재판 못해. 근데 피고인이 계속 안 나와 2번. 그러면 이게 구속영장을 밟고 구속을 해. 근데 교도소에서도 안 나와. 이때는 골석할 수 있다. 이게 우리 법입니다. 근데요. 선거법은 바로 골석이 돼요. 신속하게 필요하니까 구속할 필요도 없어. 선거법은 피고인이 안 넣어도 바로 이게 골석 재판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재명이 안 넣으면 지 손해지.
네 놓지 마라. 우리 정의신문 재판에 끝낼게. 끝내버리면 되는 거예요. 이게 선거법의 특칙입니다. 궐석 재판이 가능하다. 일반은 안 돼. 일반 사건은 궐석 재판이 안 돼. 구속까지 밖에 방법이 없는데, 근데 구속은 부담스럽잖아. 이재명 구속이. 또 이게 국회의원이고 하니까 여러 가지 또 체포동의안 문제 있잖아. 근데 선거법은 궐석 재판이 된다. 따라서 이게 이재명이가 뭐 단식을 하든 지가 이게 뭘 하든 뭐 단식을 하든 어떤 게 소동을 벌였지 상상을 초월하게 소동을 벌인 자니까 더 이상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건 말 안 하겠는데 별의별 뭐 쓸 수 있는 수단 다 쓰겠지만 그래도 이 법원은 궐석 재판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3개월 이내에 끝낸다. 이게 아마 방침일 겁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3개월 이내에 이재명 재판은 끝낸다. 이게 아마 방침일 겁니다. 지금 이재명의 4가지 꼼수. 송달을 안 받는다. 통지서. 그 다음에 변호인 선임을 안 한다. 그 다음에 무더기 정의 신청한다. 그 다음에 재판에 무단 불출석한다. 이런 게 있는데 다 분시할 방법이 있다. 실제 법원은 그래 할 겁니다. 통지서 안 받으면 이게 이틀마다 계속 보내고 안 되면 공송달인데 여론으로 이렇게 심판하면 받게 만들어 계속 보내는 건 매일 이틀마다. 그 다음에 그 변호인 선임은 없이 하거나 아니면 국선 변호를 하나 붙여주면 돼요. 그럼 이게 진행됩니다. 그 다음에 정의는 쓸데없는 정의는 이화영 재판처럼 컷오프. 그게 판사의 소송 지휘권입니다. 가능하죠. 마지막으로 이게 그 무단 불출석은 궐석 재판하면 돼. 이게 선거법의 특칙입니다. 이게 특칙이에요. 따라서 어떤 경우든 3개월 안에 끝나고요. 끝나고 이게 그 뒤집어질 가능성은 있다 없다? 저는 없다 봅니다. 한승진 부장이나 워낙에 백현도 이거는 터무니없거든요. 이미 김인섭 대법원 판결에서는 끝났다 봅니다. 김인섭 대법원 판결에서 이게 그 알선 수재로 징역 5년. 근데 알선 수재 김인섭의 로비에서 4단계나 올려준 거는 명백하죠. 명백해요. 이게 뭐 국토부 협박이 전혀 없었죠. 오히려 이게 식품연구원은 2단계만 올려달라 이랬기 때문에. 따라서 저는 뭐 결과는 변함이 없다. 80만 원 어림도 없다. 문제는 속도제이다. 시간이다. 이재명의 4가지 꼼수는 충분히 분시할 게 우리 법에 보장돼 있고 재판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왜? 이틀 만에 보내는 거 보면 알거든요. 이틀 만에. 이게 그 확고하다. 이렇게 보이잖아. 어떻게 이틀 만에 보내느냐고. 보통은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보내거든요. 이게 또 조희대 대법원장이 특명을 내렸잖아. 633. 이거는 이걸 무조건 지켜야 돼요. 이게 무너지면 사업 무너집니다. 따라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 재판보다 이재명이가 재판이 먼저 간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